자, 먼저 제목을 좀 보죠. 제목 소야인데요. 소야. 소야. 소야는 이건 초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초저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소야를 이게 어떤 해설서 보니까, 다른 해설서를 보니까 이게 뭐 세레나데라고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의 내용과는 좀 다른데요. 이 세레나데는 결국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라서 이 소야라는 그 단어를 세레나데라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소야곡 이런 것들을 클래식에서 이런 걸 쓰거든요. 소야곡. 세레나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내용과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세레나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작품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초저녁이니까 어때? 이것은 밤의 시작이죠. 밤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유추해 보건데 나중에 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의 시작이니까 이제 고통이 시작되고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니까 점점 그 강도가 세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그래서 제목을 소야라고 지었어요. 이제 고통이 시작될 거예요. 자,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자, 여기 시적 허용이 나왔네, 그죠? 시적 허용. 음절을 느려졌죠? 끄는이라고 하지 않고 끄는이라고 음절을 느려졌는데요. 이유가 있겠지. 이거는 뭐냐면요.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시적 허용, 그러니까 음절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그 장면을 형상화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무거운 쇠사슬을 아주 힘겹게 끄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지. 끄는이라고 길게 발음을 하게 되면요.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이렇게 되니까 아주 힘겹게 끌고 있다라는 것이 좀 형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요. 물론 이게 청각적 심상은 아니에요. 끈다라고 이제 소리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끌어요? 뭐 구체적인 소리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심상이라고 좀 보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 시적 허용을 통해서 어떤 시적 허용에 나타나는 끄는 소리를 통해서 조금 더 힘들어하는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죠. 자,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가 내 마음의 뒤를 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거운 쇠사슬이 끄는 소리는 결국은 나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데 내 마음, 정서, 어떤 정서인가요? 힘겨움, 고통스러움이죠. 이건 시적 허용이죠. 자, 그러면 이게 화자의 상황이죠. 그죠? 화자가 지금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있어요.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있고요. 그게 어떤 감정, 정서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쓸쓸한 자유는 내 옆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유가 아닌 거지, 그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속박의 상태.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쓸쓸한 자유가 아니에요. 속박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나는 묶여 있고 자유가 나와 같이 해야 되는데 자유는 나와 떨어져서 쓸쓸하게 혼자 있는 거야. 자유가. 그래서 쓸쓸한 자유라고 이야기해서 분리가 나와요. 분리. 그래서 쓸쓸한 자유는 내 곁에 있는데 아무런 어떤 기능을 못 하는 거지. 자유가. 자, 푸푸시 흰눈은 날려서, 흰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부정적인지 봐요. 자, 푸푸시 흰눈을 날려가지고요.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자, 눈 때문에 묻혔어.
묻혔어. 이정표 썩은 막대가 묻혔어. 이정표와 함께 이정표가 묻힌 거지. 눈 때문에 이정표가 묻혔어요. 이정표라고 하는 건 그 방향 표시잖아.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정표가 눈 때문에 다 묻혀버렸어요. 다 눈에 묻혀버린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요. 이정표니까 방향, 목표가 되겠지. 목적, 방향, 상실. 조금 더 의미를 키워보면,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키워보면은, 네, 희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흰 눈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되겠죠. 자, 드런 발자국, 이 드런 발자국도 부정적이에요. 이 더럽다라고 했으니까요.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히고요. 그래서 오직 치미는 미움, 네, 분노죠.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네요. 자,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져요. 낯선 집 울타리, 네, 외부인, 타인, 돌을 던져요. 자, 이건 저항이 되겠지? 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야 돼? 유리창이 깨지거나 주인이 나와서 같이 한판 붙어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개가 짖을 뿐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항이, 무의미한 저항이 되겠지. 저항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저항이 어떤 효과가 없었던 거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가를 좀 볼게요. 오장환이라는 작가는요, 역시 일제강점기 작가고요. 우리 민족의 고통, 민족의 애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주제로 표현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나는 결국 누구냐면요. 내가 나오죠. 내는, 시적 화자고요. 화자이면서, 시적 화자예요. 화자이면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에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흰눈, 여기 일본 제국주의, 드럼 발자국, 일본 제국주의. 자, 낯선 집, 이거 역시 일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벌써 초저녁에도, 소야에도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고, 굉장히 힘겹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이제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민족의 애환. 다 필기 되셨나요? 필기 안 됐으면 여기 캡처 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수업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아니면 밴드에 질문을 올리세요. 자, 그 다음 어메야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서 살고 있느냐? 네, 어메야. 자, 여기 어메 시적 청자라고 볼 수 있겠죠. 불렀으니까 시적 청자고요. 그러면 이 시적 어메는 진짜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어메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자, 잃어버린, 빼앗긴, 상실한 조국.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직도 차디찬 묘, 현실이죠.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현실에서 살고 있느냐? 자, 이거 여러분 서리법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물론 이거 형식은 서리법 형식인데요. 서리법 형식이에요. 아직도 몇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서리법 형식으로 나타났지만, 이게 서리법으로 본다면, 아직도 살고 있냐? 그러면 살고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나타나요. 서리법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는 서리법 형식이지만 해석을 할 때는, 이해를 할 때는 그냥 감탄으로 이해하세요. 감탄. 감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맞아떨어져요. 자, 어머야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구나 라고 보세요. 살고 있구나. 자, 정월이 기울어 가지고요. 낙엽송 쌓인 눈이 바람에 흐트러지고요. 눈이 바람에 흐트러지고요. 산짐승 우는 소리 더욱 처량하고요. 그 다음에 개울물도 얼었고요. 그 다음에 진눈깨비는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아요. 눈은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떤 현실의 상황이죠. 현실의 상황, 현실 상황. 더 악화될 거라는, 악화될 듯한, 악화의 조짐이 나오지. 악화의 조짐, 점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그래서 제목이 소야인 이유를 아시겠죠? 점점 더 밤이 깊어간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흐트러지고 더욱 처량해지고 얼고 금시라도 눈이 내릴 것 같고. 네. 자, 도형수 죄인이죠. 죄인. 도형수 쇠사슬을 끌고 있는 죄인. 네, 화자. 시적 화자예요. 죄인의 발은 무겁다. 왜요? 왜 무겁죠? 왜 무거운가요? 엄해는 어떠니? 아직도 묘 속에 있고, 자, 여기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 때문에, 네. 아직도 우리 조국은 상실한 빼앗긴 채 그대로고, 점점 저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도형수의 발은 무거워지죠. 자,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산짐승의 우는 소리 있지? 자, 산짐승이 울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감정이입이 나타났지, 그지? 감정이입이 나타났어요. 산짐승의 우는 소리, 감정이입. 자, 소리를 만약에 이걸 소리에 어떤 문제를 물어본다면, 소리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청각적 심상이 되고요. 청각적 심상. 그럼 어떤 감정과 관련된 정서나 감정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기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개울물이 있고요. 개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진눈깨비가 있는데요. 자, 진눈깨비,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말이지. 어떤 감정을 어떤 사물에다가 그 감정을 집어넣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럼 이거랑 같지 않나? 네.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객상 안에 감정이입이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 중에 하나예요.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약술력 논술에서요. 약술력 논술의 세 가지 차이점을 지금 여기 산짐승, 개울물, 진눈깨비 세 가지 차이점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 울고 있으니까 네, 감정이입으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그런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드러나 있지는 않아서 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울다가 있으면 무조건 감정이입이에요. 무조건 감정이입이에요. 울다가 있으면. 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울다가 없으면 객관적 상관물. 울다가 있으면 감정이입.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네,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이 소야의 노래는 정리를 하자면, 자, 주제는 식민지의 그런 고통, 질곡 속에서 사는 죄수와 같은 삶.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메라고 불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시각적, 청각적 표현이 두드러졌고요. 네, 끄는 소리. 네, 그 다음에, 개울물 파랗게 얼어. 시각적이 나왔죠, 그죠? 자, 상징적 소재. 쇠사슬. 자, 객관적 상관물. 개울물. 진눈깨비. 이런 것들이 네, 객관적 상관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아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산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독서는 쉬우니까요. 한번 봐요. 자, 독서에서 문제가, 자, 고분자 기판 위에 반도체 물질을 입혀서 자외선 센서를 만드는 이유를 네, 제시문에서 한번 찾아 써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고분자 기판.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그런 고무 같은 거 있지. 고무. 라텍스나 고무. 이런 것들. 말랑말랑한 것들 있잖아. 자, 그런 것들을 고분자라고 부르거든요. 자, 고분자 기판 위에다가요. 고분자 기판, 어떤 패널 같은 거지. 고분자 기판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요. 그 패널 위에다가 반도체 물질을 입혀요. 위에다가 반도체를 입혀. 반도체를 발라가지고요. 자외선 센서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 신축 자외선 센서는 두 전극을 반도체에 연결하는 구조이다. 이때 신축성 있는 고분자 기판 위에 반도체 물질을 양파와 같은 그물 구조,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로 지금 입히고요. 자, 그래서 고분자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 물질을 그물 구조 모양으로 입힌다고 했어요. 그럼 고분자 위에다가 반도체를 입히는데 반도체를 그물 모양으로 입혀요. 자, 그렇게 한다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입힘으로써 신축성을 네, 준다라는 거죠. 신축성을 갖게 한다. 고분자 기판도 말이죠. 고분자 기판도 신축성이 있어요. 고분자니까 신축성이 있는데 반도체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에도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망 모양으로 반도체 기판에다가 위에다가 입혀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라는 것을 찾아보시면요. 네. 제일 위에, 시작할 때 갈 때 제일 첫 번째 문단에 가요.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웨어러블 센서는 신체 활동으로 인한 센서의 인장 상황에서도 그 성능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인장이 뭐냐? 인장, 늘어나고 줄어들고요. 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팔을 이렇게 굽히게 되면 이게 늘어나겠지, 그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펴게 되면은 줄어들겠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장이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반도체가 제대로 센서가 작동을 해야 되니까 반도체의 신축성을 가미하는 거지. 네, 그걸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자, 신체 활동으로 인한 센서의 인장 상황에서도 센서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지? 같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좀 보죠. 서파, 삼우, 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고전 수필 중에 말이죠. 고전 수필 중에 고전 수필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아니고요. 고전 수필 안에 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래서 설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뭐 기라는 것도 있고요. 네. 부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수필은. 한문 수필은요. 근데 이 중에 지금 설이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설은 어떤 일화와 거기에 대한 논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설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사연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논평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연은 이 부분이에요. 친구인 이일입이 자신이 서파라는 곳에서 살면서 양수, 뿔잔, 쇠칼을 친구로 삼은 까닭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까지가 이게 사연이에요. 자, 이 글을 쓴 사연은 친구 이일입이 서파에 살면서 저 세 가지가 내 친구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가 한번 써봐 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그지? 내가 이 세 가지를 친구로 삼은 이유를 너가 한번 생각해서 써봐. 글을 써봐라는 거예요. 그게 사연으로 나타나고요. 그 뒤에는 논평.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한 논평이 나와요. 그래서 주제는요, 세 가지 물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정치를 펼치기. 여기에, 그런 올바른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논평 부분에 나타나요. 약간 기존의 설례 형식과는 좀 다른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래도 구조적으로 본다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건 맞아요. 자, 여기서 세 가지 물건은요, 양수라고 하는 것은요, 불을 켤 때 필요한 물건이고요. 뭐 부싯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불이니까요. 불이니까 불. 비추는 것. 불은 밝은 거지, 그지? 밝아요. 밝게 비춰져요. 그래서 비추는 것을 매일 새롭게 해야 한다. 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뿔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어요. 뿔로 만든 컵이야. 그래서 무엇이든 담을 수 있으니까 넓은 마음. 그 다음에 색칼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평함과 정확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다라고 나름대로 이 작가가 그 의미를 찾은 거예요. 친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일입은 저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렇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 의미를 찾아냈죠. 자, 그래서 좀 보시면 중간 좀 가볍게 빨리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파사무는 나의 벗 이일입이 스스로 지은 호고요. 자, 남달은 호걸이에요. 남달은 영웅이고요. 이렇게 힘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육경은요,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사서오경. 유학과 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적 같은 거예요. 책이에요. 그래서 사서오경 5개의 경을 5개라고 보기도 하고 6개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육경이 통달하고요. 유학자로서 명성을 날렸고 을륜원에 급제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벼슬하면서 굉장히 그 명성이 자자했죠. 그런데 기해년에 과거에서 물러나고요. 지금 이 서파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그냥 은둔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이 세 가지를 내가 벗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벗으로 삼은 것을 글로 지어서 설명해 주게라고 말해요. 자네는 이 뜻을 글로 지어 설명해 주게.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맹자가 말한 대로 벗이라는 것은 그 덕을 벗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벗으로 삼을 만한 덕이 있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벗으로 삼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맹자의 이야기를 들어다가 맹자의 얘기를 끄집어와서 아, 너가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친구로 삼은 것은 저 세 가지 물건에 무슨 덕이 있다. 덕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보시면요. 내가 보기에 양수는 불을 얻는 도구야. 그래서 일단 불을 얻어서 꺼트리지 않으면 그 빛이 두루두루 비춘다. 그래서 일단 마음의 덕을 밝혀서, 내 마음을 밝혀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면 그 밝음이 더 밝아질 거고요. 또 밝아질 때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늘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어떤 정성인 거지. 그래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비춰보는 그런 덕이라는 거예요. 자, 술잔은 뿔로 만든 거예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안쪽을 향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는 것은 맑은 술이든 탁한 술이든 다 담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넓은 마음으로 선을 행할 것이다. 자, 칼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요. 칼로 말하자면 새로 만든 거예요. 그 분위기는 뭐 서늘하고요. 예리해요. 그래서 예리함을 사용해서 나누어 줄 때는 공평하게, 예리하게 잘랐기 때문에 오차가 없겠지, 그지? 오차가 없으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정치에 이용한다면, 그 예리함을 정치에 이용한다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누어 줄 때는 공평하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이제 정치에서 활용한다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밑에서 두 번째예요. 안으로 자신을 수용하는 방법, 밖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가 세 가지 물건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친구를 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제일 마지막이에요. 대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 그렇지만 지금은 성스럽고 밝은 임금이 계시니 군자의 도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진이들이 다 함께 할 때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친구가 그 시골에 내려와서 은둔하고 있잖아. 은둔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때다? 지금은 태평성대야. 군자의 도가 나날이 임금이 나날이 좋아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아가서 임금 곁에 나아가서 더 매진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괄목상대할 날을 기다리겠다. 괄목상대라는 뜻은요, 새롭게 보다, 다시 보다, 눈을 비벼서 다시 보다, 이런 뜻이야. 괜찮으시죠?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한 것이 일화. 그 뒷부분이 어떤 이 그 일화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 3번에 가보죠. 3번에 A와 B의 적절한 단어를 넣어보자. 여기 글귀를 보시면요. 어찌 뭐뭐 하겠는가? 어찌 있겠는가? 이것은 서리적 표현이 들어왔지, 그지? A는 서리적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진평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 당나라 두여회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건 뭐야? B는 뭘 써야 되죠? 역사적 사례나 성인의 말을 인용했죠, 그죠? 앞에 또 맹자의 말도 인용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죠. 자, 4번 문제로 가보죠. 자, 서파사무가 긍정적 속성과 이걸 정치에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표를 보세요, 표. 자, 물건 양수, 뿔잔, 색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양수, 뿔잔, 색깔이 있고요. 자, 긍정적 속성. 양수의 속성은 뭐야? 밝히는 거죠. 마음의 덕을 밝히는 거예요. 마음의 덕을 밝히는 거고, 뿔잔은 넓은 도량을 품는 거고요. 색깔은 예리함과 공평함이죠. 이것이 정치에 끼친다면, 이런 것들이 정치로 연결된다면 양수는
자, 임금을 도와 백성을 밝게 다스릴 수 있고요. 뿔자는 백성을 교화하는 포용력, 백성을 품고 교화하는 그런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예리함과 공평함은 쇠칼은요, 공정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지문을 보시고 여러분, 그 지문을 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